자,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차 함수 그래프와 그 접선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, 자, 그럼 오늘 이야기할 거는, 자, 간단하게, 자, 이 그래프에서의 활용인데, 자,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꼭지점이 원점인 y는 ax 제곱이 있다고 해보자. a는 양수. 자, 그러면은 얘는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이 맞지? 여기 x좌표는 0이 될 거야. 당연한 말이지. 그때 쌤이 뭐를 이야기하고 싶냐면은, 자, 이거를 거리곱이라고 부르는데, 이차함수에서의 자, 거리곱. 자,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거, 요거 좀 유용한 거라서 그냥 추가로 쌤이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. 자, 여기 x좌표를 쌤이 k라고 할게. 자, 그럼 이제 좌표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길이를 먼저 생각을 하자. 길이. 자, 그러면은 여기 x좌표가 0이고 여기 x좌표가 k니까 이 길이는 k가 될 거예요. 맞지? 물론 좌표는 0,0이고 여기는 k,0이겠지. 일단 길이만 보자고. 길이. 그럼 그때 여기 이 길이 있지. 이 길이. 우리 이 점 좌표 구할 수 있잖아. 맞지? 이 점의 좌표. 당연히 x에 k 넣겠지. 맞지? k 넣으면은 요 점의 좌표는 k, ak 제곱이 되겠지. 그때 우리는 이 길이가 ak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,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놓도록 하자. 다시 2차 함수 가장 간단한 거, y는 ax 제곱, 꼭지점 원점. 그때 쌤이 한 점을 딱 잡고 x 좌표를 k라 했으니까 이 길이가 k다. 그럼 그때 요 길이는 당연히 점을 구해보면 되는데 뭐라고? 요 길이가 a, k 제곱이 된다. 즉 a가 초고차계수제, 2차 계수 곱하기 뭐라고? 요 길이. 그래서 밑변이라 할게. 밑변의 길이의 제곱이 된다.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 놓도록 하자. 자, 무슨 소리냐? 자, 여기서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해도, 뭐 좌우로 하든 위아래로 하든 평행이동을 해도 이 길이는 안 변할 거잖아. 맞지? 오케이, 이해되겠지? 그래서 쌤이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 칠게.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지. 이 함수가. 자, 그냥 대충 예를 드는 거야. 그럼 p는 양수고 q는 음수인 거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겠지?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고? p, q라고 해보자. 근데 p는 양수, q는 음수. 그럼 그때 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길이.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또 k라고 생각해보자 이 말이야. 이어서 여기까지 길이를 k라고 해보자. 그럼 내나 이 길이는 뭐라고? 내나 이차함계수 a 곱하기 밑변 길이 k의 제곱으로 항상 일정하다 이 말이지. 그래서 요 내용은 은근 많이 쓰는 거라서 조금 알아놓으면 좋겠다. 그럼 진짜 그런가 확인해보자. 자, 확인은 뭐 함수식에서 확인하면 되겠지. 얘가 y는 a의 x-p의 제곱 플러스 q,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잖아. 그럼 그때 우리가 이 길이를 k라고 하고 요 길이를 ak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했지.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여기가 x 좌표가 p잖아. 그럼 그때 요 길이가 k라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p 플러스 k,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. p 플러스 a, 그리고 얘 y 좌표가 q지. 그때 위로 올라갔지? ak 제곱만큼. 그럼 q에서 ak 제곱을 더하면 될 거 아니야. 맞지? 다시 이 점의 좌표가 b, q고 그때 이 길이를 우리가 k라고 해보자. 그때 이 길이는 반드시 ak 제곱이 나온다. 즉
여기에 q 집어넣으면은, 다시 말을 잘못했다. 여기에 q에서 ak 제곱을 더하면 우리 점의 좌표 이렇게 구할 수 있다.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점을 여기 집어넣어 보면은 x 자리에 b 플러스 k 집어넣으면은 y 자리에 집어넣으면은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. 당연히 이거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 길이가 변하면 안 되겠지, 맞지? 그래서 길이가 항상 이 꼭지점 기준으로 k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의 이 길이가 항상 ak 제곱으로 일정하다라는 거. 물론 반대쪽도 되지. 요 길이를 k라고 해보자. 그럼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k, 0이 되겠지. 그때 마찬가지로 요 점까지의 이 길이도 뭐라고? a, k 제곱이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. 뭐 이건 대칭이 되는 거니까 쉽게 확인할 수도 있지.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? 요 길이를 k라 하자. 그럼 이 길이가 뭐라고? ak 제곱이 나온다. 오케이. 이해되겠지? 그래서 요 내용 뭐 별거 아니니까 요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쌤이 추가로 조금 이야기를 했다. 오케이. 자, 그 다음은 자, 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그 어떤 두 점에서 만나는 그 직선이 있을 건데 그 직선의 교점에 x 좌표 합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점. 이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자. 2차 함수 그래프와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. 단 조건이 있어. 직선이 평행할 때. 이 평행할 때는 교점의 x좌표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, 이것도 좀 같이 간단한 거니까 기억하도록 하자. 자, 얘도 간단해. 2차 함수가 요래 있다. 직선이 요래 있다. 그럼 여기 교점의 x좌표 알파, 여기 교점의 x좌표 베타.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식을 fx, 이 함수식을 lx라고 해볼게. 그럼 얘가 첫 번째니까 l1x를 할게. 그럼 얘도 첫 번째 알파1, 베타1 이렇게 해볼게. 자, 그럼 그때 우리가 이 두 식을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때 실근을 구하는 게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잖아. 그럼 얘는 쌤이 식을 한번 직접 적어볼게. fx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는 양수다. 그리고 이 직선이니까 뭐 mx 플러스 n 이렇게 해보자 이 말이지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선이 평행할 때만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 기울기 값은 당연히 안 변하겠지. 그럼 뭐다? 절편이 변하겠지. 그래서 첫 번째 절편이다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. 그럼 그때 우리가 이 두 식을 연립한다. 그럼 뭐라고? fx는 l1x인데 l1x 넘기면은 마이너스 l1x 되고, 그럼 이런 2차 방정식을 하나 생각할 수 있잖아. 근데 이 2차 방정식은 우리가 근을 알고 있단 말이야. 왜? 얘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로 했으니까. 즉 이 방정식의 실근은 당연히 뭐다? 알파1과 베타1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. 근데 우리가 이때 지금 그 교점의 x좌표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잖아. 그러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은 누구의 합이지, 맞지? 반드시 마이너스 a분의 b 그거 알고 있잖아, 맞지? 근데 지금은 얘랑 얘를 연립한 거니까 자 빼보면은 이 식은 ax제곱 플러스 괄호 해주고 b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m x 플러스 c
마이너스 n1 은 0.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는데 얘 두 근이 방금 요거랑 요거랑 했으니까 그러면은 알파1 더하기 베타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이렇게 표현되겠지. 그래서 이 m이 변하면은 즉 이 기울기가 변하면은 이게 값이 일정하지 않겠지. 근데 지금 직선이 평행하다 기울기가 일정하다 했으면은 이 값이 안 변하겠지. 맞지? 두 근이 합이 항상 이걸로 일정하다 이 말인 거지. 자, 그래서 자 여기에 만약에 이런 직선이 하나 더 있다 생각해보자. 그럼 얘는 L2x라고 할게. L2x. 그럼 L2x는 얘랑 평행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기울기는 안 변한다 이 말이야. 그럼 이 기울기는 mx, m 그대로 있을 거고 절편만 조금 뭐 올라갔겠지. 그럼 n2라고 하자. 얘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. 그럼 그때 우리가 이 f랑 L2를 연립을 해도 뭐라고? 2차 계수, 1차 계수 안 변할 거다 이 말이지. 즉 따라서 뭐라고? 알파2 여기 교점의 x좌표를 알파2 여기 교점의 x좌표를 베타2 하면은 알파2 더하기 베타2도 결국 뭐다? 이렇게 나올 거다 이 말인 거지. 자, 그리고 우리 2차 함수가 이 직선과 평행하면서 접하는 상태도 이야기했었지. 이렇게 접하는 상태 되겠지? 그럼 얘는 L3x라 해보자. L3x. 그럼 얘도 뭐라고? 기울기는 안 변하니까 mx 플러스 뭐 여기 n3 이렇게 있겠지. 여기까지 이해되겠지? 그럼 그때 이 접점의 x좌표, 이 접점의 x좌표를 우리가 p라고 한번 해보자. 그럼 뭐라고? 얘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접점의 x좌표는 이 두 식을 2차식과 L3을 연립해서 만든 이 방정식의 중근이 되겠지. P는 중근이 되겠지.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? 얘가 P 더하기 P다. 중근이니까 서로 같은 두 근이지.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내나 이 값이 나오게 될 거다. 이 말인 거지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성질들인데 실제로 문제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 것들을 쌤이 이야기를 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조금 더 알아오도록 하자. 자,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자,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를 한번 들어보자. 자, 가장 간단한 거 y는 이런 2x제곱 이렇게 있다 이거죠. 그리고 우리가 기울기가 양수인 건 많이 했으니까 기울기 음수인 걸 해볼까? 기울기가 음수. 그러면은 얘는 y는 마이너스 x. 그러면은 분수가 안 생기는 게 좋으니까 얘는 플러스 3으로 할까? 플러스 3. 오케이. 자, 그래서 이런 2차 함수와 이런 1차 함수가 있다 해보자. 그럼 우리 이거 두 개 연립해서 교점의 x좌표 구할 수 있잖아, 맞지? 자, 그러면은 얘 연립한다. 그러면은 2x제곱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연립하면은 그럼 얘는 2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3는 여기 있는 거고 그럼 우리 요거 인수분해 하면은 2x에 x하고 그럼 플러스 x 나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3 분수가 나와버렸네. 되겠지? 그럼 뭐 그냥 하자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여기 교점의 x좌표가 1 여기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. 그럼 이때 우리가 만약에 이런 평행한 접선이 있다라고 또 생각했을 때 그럼 우리 이 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할 거냐? 물론 우리는 앞 시간에 얘와 얘의 중점을 구하는 거다 라고 배웠었지, 맞지? 중점을 구하는 거다.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은 뭐다? 마이너스 4분의 1이다. 이렇게도 우리가 알 수 있지, 맞지? 근데 방금 쌤이 이야기했던 뭐라고? 얘 어차피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에요. 얘 기울기 마이너스 1. 즉 그 말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고 그럼 그때 우리가 얘랑 얘를 연립해서 두 근의 합을 구하나
얘랑 얘를 연립해서 두 분의 합을 구하나 똑같다 이 말인 거지. 합이 항상 일정하다 이 말이지.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을 연립했을 때의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지. 이해되겠나? 요 놈과 요 놈을 연립해서 나온 두 실근의 합은 뭐다? 마이너스 2분의 3과 1을 더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. 근데 여기서도 이번에는 얘랑 얘를 연립해서 만든 그런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도. 자, 중근이니까 서로 같은 두 근. 그래서 두 실근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야. 서로 같은 두 실근이지. 그럼 뭐라고?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다. 즉, 중근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다. 이런 거 우리가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다. 이 이야기인 거지. 그럼 접할 때만 되느냐? 아니지. 뭐라고? 이런 직선이 있다. 이때도 만약에 평행하면은 요 교점의 x좌표와 여기 교점의 x좌표가 합이 반드시 뭐라고?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. 이 말인 거지. 그래서 이걸 참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. 오케이. 여기까지 이해되겠지? 그리고 요 성질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, 이차함수가 있다. 그럼 그때 요 꼭지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, 뭐 4, 한 이 정도 줘보자. 뭐 얘가 y는 초상계수는 2라 해보자. 2x 제곱에 플러스 뭐시기.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이제 작성할 수 있지. 2에 x마 3의 제곱 플러스 4 이런 식으로. 그럼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두 칸 정도 할까? 여기 길이가 두 칸이라고 생각해보자. 그럼 그때 이 길이가 우리 길이야, 길이. 좌표 아니야. 이 길이가 뭐라고? 최고차항계수 2 곱하기 요 길이 밑변 제곱. 즉, 이 길이가 8이다.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다. 그 말인 거지. 그럼 실제로 x좌표가 3인데 앞으로 두 칸 갔으니까 이 x좌표 5일 거잖아. 그럼 여기 5 넣어보면은 5, 근데 이 y좌표가 4였다. 근데 위로 8칸이지? 그럼 12.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. 이 말인 거지. 실제로 근데 5 집어넣으면 맞지? 5 집어넣으면은 여기 8 더하기 4가 나오지? 8 더하기 4가 잘 적용된다. 이 말인 거지.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 이차함수만 되는 게 아니라 맞지? 이게 평행 이동을 하든 뭘 하든 무조건 일정하다 이 말이야. 이 이차함계수가 뭐로 바뀌든. 하나 더 해볼까? 자, 그럼 이건 이렇게 있다. 위로 물로.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뭐시기. 요래 있다 해보자. 그럼 그때 우리 꼭지점의 좌표를 뭐 마이너스 1, 뭐 3 이렇게 줘볼까? 자, 그럼 그때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?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식을 바꿔 쓸 수 있잖아. 근데 이번에는 뭐 뒤로 가볼까? 그럼 뒤로 여기서 뭐 얘에서 3칸을 갖다 치자. 뒤로 3칸을 치자. 뒤로 3칸이니까 길이는 3이지. 그럼 그때 요래 나오는 이 길이 이 길이가 뭐라고? 최고차항계수. 자, 근데 이게 길이야, 길이니까 지금은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잖아, 맞지? 그러면은 적당히 양수로 조작해주면 돼.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1. 이되겠지? 그리고 한 칸의 크기 3. 그러면은 3의 제곱.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9다. 이 길이가 9가 나온다. 이 말인 거지. 그럼 우리가 이 길이가 3일 때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1이었지? 근데 뭐라고? 이 길이는 양수가 나와야 하니까 절대값을 씌웠고, 그래서 이 길이를 9라고 구했으니까,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,3에서 뒤로 3칸, 밑으로 9칸 갔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. 그럼 뒤로 3칸이니까 마이너스 4. 밑으로 9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6. 그럼 이게 나오면 된다, 이 말이지. 그럼 실제로 여기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은, 얘가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가 나오지. 마이너스 9에서 플러스 3 하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온다. 실제로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. 하나 딱 해볼까? 자, 여기는 여가 1이야. 여기 길이가 1. 되겠지? 그러면 얘 길이가 1일 때 여기 길이도 몇이 돼야 한다? 절대값 최고차항계수 한 칸 크기 1 제곱. 그럼 이 길이도 1이 되면 되겠네. 이 말인 거지. 이 길이도 1이 되면 되겠네. 꼭지점 기준 앞으로 한 칸, 이 길이가 1.
그럼 얘도 뭐라고? 최고참 계수 절대값하고 한 칸, 밑변, 1제곱. 그럼 1이 나오겠지, 맞지?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가 뭐라고? 앞으로 한 칸에 밑으로 한 칸 간 거지. 앞으로 한 칸에 밑으로 한 칸. 그럼 얘는 0,2가 나와주면 되겠네. 실제로 얘 좌표 구해보면은 앞으로 한 칸이니까 여기 0 집어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이니까 진짜 2가 나오지. 이 말인 거지. 자, 그래서 우리가 요런 2차 함수에서의 거리고 길이에 대한 이야기, 요 내용. 대신에 꼭지점이다. 그리고 A가 양수일 때는 상관없는데 음수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절대값을 좀 취해준다라는 거. 음수일 때는 이차함계수의 절대값을 취해준다는 점. 그리고 이 이차함수 그래프와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직선이 있는데, 그 직선이 평행할 때 그 교점의 x좌표 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. 근과 계수와의 관계지. 오케이. 그래서 이 m은 안 변한다. 이게 중요한 거지. 이 기울기 m은 안 변한다. 기울기 m은 안 변한다. 절편만 변한다. 이 말인 거지. 오케이. 그래서 오늘 수업, 오케이. 여기까지 할게.